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이번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 할 ETC 계열의 이제 콘솔과 그리고 세계 시장을 그 양분화해서 또 차지하고 있는 MA 라이팅 콘솔과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두 가지 콘솔을 다 공부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ETC 계열 콘솔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MA 라이팅 콘솔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한번 비교를 계속해서 쭉 이어서 해가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그 콘솔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두 회사를 먼저 비교를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각 수입사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조금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못 들어갔죠. 그 겉핥기식으로 ETC와 MA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C라는 회사, 뭐 어떤 나라 회사인지 다 아시죠?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고 197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1975년도에 설립을 해서 뭐 기존에 그 시기에 유행했던 조명 산업들을 계속해서 뭐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들을 고민을 해서 출시를 했죠. 출시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뭐 ETC라는 회사가 조명 회사로서 설립이 되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다라는 이미지였다면은 1992년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죠.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크게 제가 어필을 했던 얘기인데 1992년도에 어떤 제품 하나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회사는 전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 제품이 무엇이냐? 바로 소스4라는 제품입니다. 빛의 네 번째 요소라는 뜻을 가진 제품으로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 학교나 혹은 우리나라의 뭐 공연장들이나 더불어서 여러분이 유럽이나 뭐 미대륙이나 뭐 하다못해 뭐 동남아까지도 이제 극장을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답사를 해보면은 이 소스4라는 조명기가 없는 극장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소스4라는 그 제품이 ETC라는 업체를 전 세계적으로 그 조명인들에게 인식을 시키게 되면서 전 세계 인류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소스4를 개발하고 판매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 얼마 되지 않는 96년도에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라는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뭐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찾아서 지금 핸드폰으로 이미지를 찾아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공연장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보자마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라는 공연장의 대규모 공연장에 이제 콘솔을 처음으로 판매를 하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납품을 하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ETC라는 회사가 콘솔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당 시기에 이걸 계기로 이제 국제시장 그리고 한국 기준에서 시장에도 이제 ETC라는 회사가 콘솔로 이제 수입을 하면서 통용화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뭐 콘솔이 수입이 되면서 이걸 계기로 말 그대로 콘솔 수입은 시작이 되는 거죠. 스타트를 끊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디머를 수입하고 그리고 뭐 조명기, 등기구, 라이트를 수입하고 그리고 이어서 시스템까지 수입을 하는 이런 계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1996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가 ETC라는 회사가 국내에도 굉장히 유명 그리고 메이저 조명 업체로 인식이 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에 그 유명한 익스프레스라는 제품을 국내에도 수입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요 시기죠.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요 시기에 익스프레스라는 제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그 지난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청계천에서 만드는 그 아날로그 콘솔이죠. 아날로그 콘솔을 사용을 하다가 ETC가 2000년, 2001년도에 익스프레스를 제품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제품들을 지난 설명 때 지난 수업 때 얘기했던 그 수입사들을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날로그 콘솔에서 디지털 콘솔로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 이 ETC 익스프레스 모델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디지털 콘솔로 아날로그 콘솔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조명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변화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콘솔 자체에 서브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 20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 메인 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요 서브페다 하나에 조명기 하나, 2개 정도를 연결을 시켜 놓고 이거를 손가락으로 수동으로 조작을 하면서 무대 위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디지털 콘솔은 여기에 작은 버튼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쇼 메모리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고 버튼 하나로 공연을 진행하는 그런 뭐랄까요 조금 공연 진행에 있어서 위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조금 매끄러운 조명 변화와 그리고 다양한 조명 연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조금 덜 필요했던 전문성이 디지털 콘솔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장비는 말 그대로 쇼 메모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클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조명을 만져서 이 컴퓨터 속에 기억을 시켜놔야 그림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명 프로그래머, 조명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직업군이 국내에는 아마도 2000년도, 2001년도부터 조금 전문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ETC라는 회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소스4라는 조명기로 인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콘솔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콘솔을 유명 공연장들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조명 업체로 자리를 잡은 만큼 이 콘솔의 힘을 계속해서 실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가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제품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양한 콘솔 제품군들을 내놓죠. EOS라는 제품도 만들어내고 2007년도에 이제 상용화가 됐어요. EOS 같은 경우는. 그리고 EOS가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특히 미대륙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EOS를 타이틀로 내놓고 EOS 패밀리라는 제품군들을 이어서 만들어냅니다. 처음은 EO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이 지금 수업 때 중시를 하고 있는 아이온이라는 콘솔, EOS의 약간 저렴이 버전이죠. 약간 뭐랄까요? EOS 같은 경우는 조금 대규모 공연장, 이전에 얘기했던 이런 오페라 하우스, 2,000석 이상, 1,500석 이상 대규모의 이제 좀 예산이 있는 공연장들을 사용을 했다면 이 아이온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적은 공연장이나 혹은 단체 혹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들에서 EOS를 사기에 조금 금액적인 부담이 있는 단체들에서 아이온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EOS의 판매량과 아이온의 판매량이 거의 대등하게 판매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아이온의 이제 판매량에 힘을 입어서 뭐 GEO라는 콘솔도 개발을 하는 거죠. GEO 같은 경우는 이오스보다는 조금 작고 아이온보다는 조금 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이오스의 기능을 담고 아이온의 뭐랄까 규모, 여건을 닮은 콘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EO라는 콘솔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오스와 아이온이 시장 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GEO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베스트셀러까지는 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개발한 게 이제 EOS TI라는 제품입니다. EOS TI는 현재 아마 ETC사에서 만든 콘솔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왜냐면은 EOS라는 콘솔이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갔는데 문제는 이 잘 나가던 시기에 갑자기 MA 라이팅에서 엄청난 콘솔을 내놓게 되죠. MA1, MA2 시리즈를 내놓게 되면서 MA1까지는 뭐 이제 EOS와 굉장히 대등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MA2로 새롭게 넘어가게 되면서 EOS보다는 MA라는 인식이 굉장히 시장 속에서 많이 각인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승부수를 걸어야겠다라고 해서 ETC사에서 새로 만들어낸 콘솔이 바로 EOS TI라는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이 뭐 박람회나 아니면 ETC 제품 개발 센터나 홈페이지 같은 데를 들어보면은 가장 메인에다가 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EOS TI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EOS 시리즈가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반면 우리가 결국에는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MA 라이팅에 뭐 지금 비록 우리 수업이 MA 라이팅을 공부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어차피 MA 라이팅 수업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EOS 그리고 지금 그 ETC 패밀리 ETC의 콘솔들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MA 콘솔을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회에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ETC 콘솔과 MA 콘솔을 다 만져야 되는 상황이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MA 콘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라는 MA 라이팅이라고 합시다. 회사에 대한 얘기니까. MA 라이팅 회사는 ETC 회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설립이 됐습니다. 83년도에 뭐 8년이나 지난 후에 그러니까 시작이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분명히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설립이 83년도에 되고 85년도에 이제 첫 콘솔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참 뒤인 1997년도에 이제 그랜드 MA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품명이 이렇다 보니까 G를 소문자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 앞에 그랜드는 항상 소문자로 표현이 되고 MA 같은 경우는 항상 대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A1입니다. 이 당시에는 MA2, 3가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랜드 MA라는 이름으로 이제 콘솔을 개발을 하게 됐죠. MA1의 풀 사이즈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의외죠. 풀 사이즈가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거. 우리 개념 속에서는 뭔가 작은 것들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런 그 베이스를 통해서 더 능력치가 뛰어난 큰 사이즈를 개발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이제 풀 사이즈가 가장 축소화시킨 기계 장비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 사이즈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기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 축소화시키자, 점점 장비를 줄여 나가자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 MA2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라이트 사이즈와 그다음에 울트라 라이트 그 사이즈들이 이제 이 이후에 개발이 된 거죠. 보시면은 2000년도에 이제 그랜드 MA 1의
라이트 사이즈가 개발이 됩니다. 거의 규모로만 따지면은 거의 뭐 3분의 2 혹은 절반 사이즈의 규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콘솔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개발된 시기가 지금 여러분이 태어난 시기와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그랜드 MA 1을 여러분이 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를 여러분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2 같은 경우도 라이트 사이즈는 거의 차이가 없죠. 오히려 1이 2보다 라이트 사이즈가 약간 작았던 것 같아요. 풀 사이즈는 거의 차이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로 넘어오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도 ETC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왜냐면 ET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명기, 콘솔, 디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콘솔과 디머와 조명기의 연동을 위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MA 같은 경우는 등기구를 만들지 않았죠. 뭐 조명기를 따로 만들거나 혹은 MA 운영을 위한 디머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유념을 해두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냥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콘솔에 대한 개발을 먼저 힘을 쓰다 보니까 지금 97년도에 MA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개발이 된 거죠. 굉장히 늦은 거죠. 콘솔이 먼저 개발이 되고 이 콘솔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2007년도에 개발이 됐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이 MA 콘솔과 타 회사에서 나온 자질구레한 그 중간 과정의 네트워크 제품군들이 연동이 돼서 시장을 차지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MA 순정품으로 우리가 콘솔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어떤 극장의 시스템을 설비를 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2007년, 불과 지금 뭐 한 15년도 되지 않는 이 시기에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시기죠. 네트워크 시스템이 그 개발이 된 요 시기쯤에 2006년, 2007년도쯤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MA1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 가장 먼저 구매를 한 그 유저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좀 국공립 단체들이 먼저 구매를 했죠. 뭐 국립극장 같은 대규모 국공립 극장이 먼저 상용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까지는 어떤 무빙 라이트 콘솔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콘솔들이 거의 뭐 ADB, 스트랜드, 그리고 ETC의 그냥 일반 디지털 콘솔 요 3사의 디지털 콘솔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냥 일반 디지털 콘솔에다가 플러스 무빙 라이트 콘솔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점점 느끼게 되면서 이런 대규모 국공립 공연장에서 일단 예산 확보가 조금 되는 국공립 공연장들에서 이런 MA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상용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여러분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랜드 MA 2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2007년 뭐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이죠. 지금 뭐 2007년도, 2000년도에 MA1이 뭐 97년, 2000년도 이쯤 이제 MA1이 개발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상용화가 되고 인기를 얻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MA2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갑자기 MA2가 개발이 됐다고 막 연락들이 오죠. 그리고서 MA2가 또 역시 베스트셀러로 거듭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시장을 양분화해서 차지하고 있었던 EOS와 MA1을 이제 제치는 거죠. 그래서 EOS는 시장에서 거의 저 콘솔은 불편해 약간 이런 인식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MA2가 시장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이 극장 시장에서 일을 해왔었는데 극장 감독들이랑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전까지는 나는 이오스 유저야, 뭐 너는 MA1 유저니? 라고 대화를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요 시기에 이제 MA2가 개발이 딱 되면서 인식 속에서 나는 이오스 유저야 라고 하면은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이오스 너무 불편하지 않아? 라는 대답이었어요. 반면에 MA2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명 감독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돌았죠. 그러면서 마치 MA2가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콘솔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MA2를 꼭 구비해서 사용을 해야 돼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오스를 굉장히 뭐랄까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자신감 있게 사용을 했었는데 MA2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MA2를 내가 언젠가는 한번 꼭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MA2를 어떻게 쓰게 됐죠. 갑작스럽게 제가 그 새로 지은 공연장에 그 MA가 낙찰이 되면서 MA2 시스템을 제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MA2를 제가 2015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채 3년, 4년을 채 쓰기도 전에 2018년에 MA3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MA3가 현재 우리 시장에 일부 유저들, 새로 공연장을 짓거나 아니면 콘솔을 10년 이상 사용을 해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나 하는 조명 감독들, 그러니까 유저들은 이 MA3를 지금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ETC는 그 미국 제품이고 MA 같은 경우는 독일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ETC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MA는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약간 편의성이 다른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두 제품군이 조금 그 운영에 이제 차이점이 있죠. 전반적으로는 결국에는 똑같지만 무빙 라이트를 컨트롤하고 빛을 무대에 출력하고 메모리를 해서 어떤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을 무대 위에 표출하고 전반적인 결과물은 똑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작은 차이점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ETC 같은 경우는 EOS 패밀리 라는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이 아래 이제 EOS TI 그리고 EOS 그리고 GO 그리고 아이온 여기 좀 다 있죠.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MA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드 MA 지금 MA3가 상용화되기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MA 라이트 그랜드 MA2 풀 사이즈가 있고 그랜드 MA2 라이트 사이즈 그리고 그랜드 MA2 울트라 라이트 그리고 그랜드 MA2 또 여기에 또 많죠. 커맨드 윙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군은 상위 제품부터 따지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이제 조금 소규모 공연장들이나 소규모 단체들에서 많이 찾는 그런 콘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로 갈수록 좀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공연장들에서 많이 찾는 제품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MA와 EOS
우리 수업은 지금 ETC 수업이니까 EOS 기준으로 먼저 보자면은 ETC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솔에서 게이트웨이로 넘어가고 게이트웨이에서 스플리터에서 허브에서 디머에서 이제 위깅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위깅 시스템에서 이제 라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MA 라이팅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 거의 콘솔에서 NPU에서 이제 뭐 NPU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NPU에서 뭐 여기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지만 NPU에서 이제 M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노드라는 것도 자주 사용되죠. 포트 노드라는 거. 그 다음이 이제 스플리터 똑같이. 그 다음이 마찬가지 허브, 디머, 위깅 시스템. 그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게이트웨이하고 이 양쪽 회사의 이제 차이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데 이 게이트웨이와 여기에 NPU, 포트 노드가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제품 제조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여기도 뭐 콘솔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 뭐 EO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MA2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게이트웨이와 NPU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게이트웨이와 NPU 같은 경우는 콘솔의 한계 능력치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죠. NPU도 마찬가지. 노드 같은 경우, 포트 노드 같은 경우는 이 콘솔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은 양의 포트를 말 그대로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자면은 콘솔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신호를 입력하고 무대 위에 그러니까 디머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무대 위에 어떤 우리가 내린 명령을 표출할 수 있도록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콘솔이죠. 그 뭐 추출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콘솔에서는 무대 위에 빛을 추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명령을 내리는 장비. 게이트웨이와 NPU, 노드 같은 경우는 콘솔의 능력치를 증폭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콘솔이 크기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뭐 극장의 규모나 아니면 뭐 야외 공연을 할 경우에도 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연을 상연하는 그 위치에 대한 배경에 대한 규모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이트웨이, NPU 포트 노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뭔가요?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콘솔로 향하는 조명 장비들 이들을 정리해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신호선들이 와서 콘솔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콘솔로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수많은 신호선들을 정리해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리터는 어디 가나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아주 소규모로 사용하는 경우는 콘솔의 포트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스플리터를 생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대규모, 대량의 장비를 사용할 때는 스플리터는 무조건 필수적이죠. 그 다음 이제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디머와 콘솔의 연결에 있어서
안정화가 필요한 거죠. 신호 연결대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그 배선의 안정화를 피해서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고 디머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명기가 출력할 수 있는 전원이 되고 이 전원에 우리가 콘솔로 신호를 내려주면서 콘솔에서 내가 75%만 출력해줘 라고 명령을 하면은 이 디머에서 75% 간다 하고 이제 출력을 딱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출력 값은 이제 리깅 시스템 우리가 뭐 전반적인 환경을 리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우리가 무대 상부에 달려있는 리깅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조명 배튼, 라이팅 배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뭐 도면상에서는 뭐 LF라고 해서 이제 라이팅 플라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극장대에서는 보통 서스펜션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어원은 거의 다 같습니다. 조명 회로가 매립되어 있는 조명봉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조명봉에 디머에서 이제 콘솔에서 내려준 명령을 디머에서 얘들아 이만큼 값을 니네가 출력해 라고 밀어주면은 이 그 조명봉들에 매립되어 있는 조명 회로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 공급된 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명기로 전달이 되면서 무대 위에 내가 명령한 값이 출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다만 무빙 라이트의 경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과정은 일반 라이트에 이제 기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빙 라이트의 경우 똑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다면은 디머에서 무빙 라이트의 출력 값을 결정해 주진 않죠. 디머는 말 그대로 무빙 라이트의 전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무빙 라이트 내가 사용하는 장비가 바리라이트의 스팟이다. 얘는 2kW, 3kW다. 라고 해두시면은 3kW의 전원을 디머에서 꾸준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벽전원 일반적인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벽전기처럼 계속해서 같은 양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기존의 디머, 일반 라이트를 사용할 때 디머 같은 경우는 내가 콘솔에서 명령을 내준 그 값만치만 전기가 공급이 됐다면 무빙 라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3kW의 전기가 계속 유지되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 스팟에는 계속해서 전원이 켜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명령을 내린 이 콘솔, 게이트웨이, 스플리터, 허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DMX51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와는 관계가 없이 단지 콘솔에서 내려준 신호값을 통해서 무빙 라이트가 가동이 되고 구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죠. 작업 과정, 우리가 실제로 하드웨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라이트 사용이 훨씬 더 어렵죠. 조명기를 걸고 전기를 배선을 하고 그리고 그 배선한 전기 회로들을 다 기억을 해둬야 되고 각 그 조명기에 컬러 필터를 삽입을 하고 액세서리를 삽입을 하고 그 조명기들을 높이를 맞추고 그 조명기의 각도와 이제 빛의 모양을 맞춰야 되는 포커싱 작업까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죠. 그리고 조명기에 어떤 그 램프가 교체가 필요할 때는 램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패스가 되죠. 무빙 라이트를 사용을 할 경우 전부 다 패스되고 단지 무빙 라이트를 걸고 신호와 전원 배선만 하고 나면은 우리는 콘솔에서 무빙 라이트 컨트롤을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빛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면서 무빙 라이트는 단지 이런 DMX만을 통해서 연결해서 운영하는
조명기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뭐 딤머가 조금 오류가 생겼다고 해서 무빙 라이트 시스템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라이트에 비해서 일반 라이트의 경우 딤머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바로 발생하죠. 조명기가 바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은 무빙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디머가 문제가 생기면은 무빙 라이트 역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만 이 얘기를 반대로 해보자면은 무빙 라이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중간중간에 요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반 라이트의 경우 무대 위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습니다. 콘솔에서 찾아보거나 뭐 여기 흔히는 이제 스플리터 뭐 이쯤에서 찾아보거나 딤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조명기를 만져서 찾아보거나 이 네 군데에서 거의 문제가 나오는데 무빙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빙 라이트는 이제 더 많은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 라이트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일반 라이트의 공부를 먼저 베이스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제 어떤 문제점에 대면했을 때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과정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조금 손쉬워진다는 거죠. 이 일반 라이트의 운영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 무빙 라이트 운영을 먼저 해버릇하면은 이제 뭐 단면적으로는 무빙 라이트를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문제에 대면하거나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막혀서 더 이상 나가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쪽에 MPU 포트 노드 얘네는 이제 여러분이 업체가 그 뭐랄까 사용하는 기본적인 운영 체제가 ETC 계열이냐 MA 계열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현장에 나와서 콘솔이 이 콘솔이다 라고 딱 앞에 콘솔이 놓여져 있으면 이 극장은 게이트웨이에 기반하고 있구나, 이 극장은 MPU랑 노드가 사용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두 장비들은 이제 콘솔 한 개 출력치가 있어요. 항상 출력 신호를 증폭해주는 장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오스에 해당되는 출력 신호 한 개 출력 신호가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아이온 같은 경우는 한 개 출력 신호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뭐 현저히 낮기 때문에 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온을 예를 들어 이오스 콘솔로 공연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오스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예산 문제로 뭐 콘솔을 아이온으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한 조명기의 수와 뭐 우리가 출력한 신호의 값이 너무 방대해서 아이온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이 게이트웨이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수량에 맞게끔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오스의 인프라를 아이온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중간에 헷갈리셨을 법한 게 이제 허브인데 허브는 DMX나 이더넷의 이제 명령 신호를 디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조명 신호는 거의 다 DMX512로 통일이 됐었죠. DMX512도 굉장히 선진적인 발견이었고 발전이었는데
512라는 한계가 우리한테 결국에는 부딪힘이 됐습니다. 한계가 됐어요, 말 그대로. 왜냐? 이전에는 일반 라이트를 사용을 했고, 일반 라이트는 조명기 한 대당 하나의 어드레스를 갖게 되죠. 신호를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무빙 라이트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명기 한 대가 뭐 신호가 많은 것들은 제가 썼던 장비 중에 가장 신호를 많이 먹었던 장비는 이제 57개였어요. 57개의 신호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512라는 한계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512, DMX 512 신호 하나에 이 장비를 10대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이 이더넷 하는 건데, 이더넷은 뭐냐면은 똑같은 신호 체계인데 이제 한계치가 없죠. 대신에 우리가 기존에 썼던 컴퓨터의 신호 체계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콘솔에서 출력해서 조명기로 들어가는 그 포트 자체도 뭐 DMX512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5개의 핀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핀 5개를 연결을 함으로써 신호가 전달이 되는 체계였다면, 이더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되는 이제 랜선, 뭐 캣6 이상 요즘에는 추천을 하고 있는데, 캣6 랜선을 통해서 명령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차후에 더 들어가겠지만 DMX 같은 경우는 뭐 일방 통행만 신호가 가능했다면은,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조금 더 어떤 뭐랄까요, 에러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제 신호를 콘솔 입장에서 받기가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요즘에는 많이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얘기하다가 잠깐 여기서 했는데, 허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솔에서 이 게이트웨이, MPU 노드를 통해서 명령을 딱 전달을 하면은 그 신호를 이제 허브가 궁극적으로는 디모한테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명동예술극장에 근무했을 때 제가 관리를 잘 하다가 하는데도 어떤 날은 이제 조명 큐 체크까지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 직전에 이제 하우스 오픈하기 직전에 잠깐 저의 큐를 체크하기 위해서 잠깐 그 컨트롤을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전부 다 먹통이 된 거죠. 무대 위에 빛은 들어와 있고, 그 어떤 순간에 그림이 멈춰서 그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게 저는 막 정비를 하고, 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나 콘솔 만져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ETC 계열이었으니까 게이트웨이도 컨트롤 해보고, 스플리터 다 만져보고, 디머와 조명기 배튼까지 내려서 다 확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문제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허브라는 장비는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뭐 디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냉장고만 하고, 콘솔 같은 경우도 우리 피아노만 하죠. 거의 그 좌우 사이즈로만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뭐그 사이에 뭐 조명기나 뭐 조명봉, 뭐 게이트웨이도 하다못해 나름의 어떤 그 약간 셋탑박스처럼 굉장히 큰 사이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스플리터도 그 게이트웨이만큼 큰 사이즈죠. 그런데 반해서 이 허브는 뭐 그 제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작아요. 한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올스탑된 상황에서 다 뒤져보다가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디머 뒤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던 허브에 전원선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니까 거기가 접불이 생긴 거예요. 접촉 불량이 생겨서 허브가 먹통이 되면서 모든 조명 신호 체계가 올스탑이 된 거죠. 디머의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신호가 출력이 된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제 그림을 디머가 붙잡고는 있었던 건데,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암전은 안 된 거죠. 전체 정전은 안 된 건데, 이제 이 허브의 그 전원 쪽이 접촉 불량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전체 그림이, 극장의 전체 조명이 아무것도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신호 시스템에서는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신호선 하나, 뭐 전원선 하나, 커넥터 하나, 그리고 커넥터와 선의 그 납땜 하나까지도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접촉 불량이 생길 경우 올스탑 됩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게 될 그 강의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도 조금 크지 않고, 그리고 많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1대1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죠. 콘솔과 디머와 리깅 시스템, 그리고 그 사이에 필요에 따라서 스플리터 한두 대 정도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꽤 있죠. 그런 소규모의 운영 형태에 있어서도 사실상 연결이 뭐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접촉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히 에러가 뜰 수 있죠.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으로 가면은 갈수록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점점 전선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신호선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사이 간에 이제 신호선의 불량, 뭐 아니면은 신호선이 들어가는 접촉 단자의 불량, 아니면은 그 장비 자체의 불량, 뭐 등등 굉장히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히 되면은 그 어떤 곳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조명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뭐랄까요, 조금 세밀한 관리와 어떤 환경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깔끔하고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제일 중요한 그 인프라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그 수업을 통해서 지금 ETC사와 MA사의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운영 체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